구텐 몰겐? 몰겐이 아니라 지금 점심이니까 그냥 구텐 탁. 어제 뉘른베르크에 도착했고 저는 굉장히 평화로운 동네에 숙소를 잡았어요. 조용하고 또 사생활도 보호되는 그런 동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확실히 도시마다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오늘도 뉘른베르크 투어를 해볼 건데, 동네가 어떤지, 어떤 분위기의 도시인지 그런 것들을 좀 탐색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눈이 와요. 바닥이 약간 젖었고. 오늘은 일단 제가 궁금했던 뉘른베르크 뮤직 호chschulle를 방문할 예정이고, 뉘른베르크 성, 그리고 뉘른베르크에 아디다스 본사가 있대요. 그 아울렛이 있는데, 자, 그럼 또 뉘른베르크를 소개해 드릴게요. 학교로 가는 길에 트램으로 환승하려고 왔어요. 빨간 트램이 시간이 진짜 칼 같은 것 같아요. 한번 타봅니다. 저기 있다. 호chschule für Musik 뉘른베르크. 독일의 학교는 그런 외관이나 이런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뭔가 성 같고. 돌아서 가야 되는구나. 지하에 연습실. 학교 다닐 때 생각난다. 어찌 보면 한국에서 음대 다녔던 그 과정도 녹록치 않았어요. 제가 음악계 소질이 있다는 거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알았는데, 그걸 이제 전공하려고 예고 같은데 이제 아버지랑 같이 알아왔을 때가 중1이었어요. 제가 14살이었는데 그때 많은 복잡한 사연이 있는데, 결국엔 그러니까 저희 가족 말고 친척들 반대가 너무 극심해서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엄청 방황하고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3 때 제가 부모님한테 선언했거든요. 나 한 번만 음악 대학 가게 해주라고, 가면은 내가 알아서 그냥 다 살게, 이렇게 선언했었어요. 그때부터가 제 길의 가시밭길이었어요. 진짜 치열하게 수업 듣고, 그때 너무 클래식 음악이 좋아서 그때 3학년 때쯤에 독일 유학을 준비했었죠. 벌써 과거의 일이 되었어요. 아무튼 얘기하다가 여기 도착했어요. 학교가 참 멋지네요. 진짜 성 같아요, 성. 너무 신기하고. 학교 되게 궁금하다. 제가 들어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일단 정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 되면 그냥 외관만 보는 거죠, 뭐. 들어가서 그냥 어떤 분위기인지만 딱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 30분 정도? 그냥 공기만 마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근데 방음이 잘 되나 봐요.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일단 카메라를 끄겠습니다. 원래 학교 막 마음대로 구경할 수 없잖아요. 그게 좀 걸려가지고 경비 아저씨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입학 설명회 같은 자료도 주셨고 투어를 잘 했습니다. 생각보다 음악 소리가 잘 안 들리고요. 연습실이 남아 돈다? 지금 겨울 학기고 저는 여기 시스템이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카페테리아에는 분명히 사람이 많았거든요. 아마 학교 수업에 들어가느라 그 연습실이 비어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연습실 잡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 되게 연습실이 매 층마다 너무 조용하고 사람이 없어서 연습하기에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되게 저는 좋았어요. 뭔가 공부에 대한 소망이 생겼고 무엇보다도 연습실이 충분하다는 게 되게 어제 색소폰 친구가 소개해준 교수님 음악도 많이 들어봤는데 신중하게 보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니른베르크 성으로 갑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니른베르크 찍고 성 찍고 주변에 그런 스트릿푸드 하나 먹고 아디다스 매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니른베르크 성 가기 전에 여기 성 제발트 교회? 성당인지 교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1200년대에 지어진 고딕 양식의 교회라고 해요. 와, 저는 교회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와봤고 이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면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진 기대는 못하고 아무튼 너무 멋지네요. 와, 이게 화면을 안 담기는 정도의 진짜 거대하고 웅장해서 와, 교회가 어떻게 이러지? 여기 교회에 잠깐 들렸다가 성으로 한번 가봅시다. 니른베르크는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4, 5시면은 독일은 어두컴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지런히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니른베르크의 최초 교회라고 하거든요. 여기 오르간도 있다. 이게 러시아 정교회가 정교회 있을 때 지어진 교회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체나 문양이 좀 정교회스러워요. 당연히 신교도 없었겠죠.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도 없었겠죠. 그 시기에. 오르간이 도대체 몇 대야?
직원분께 여쭤봤는데 여기 프로테스탄트 교회래요. 매주 일요일마다 저곳에 여기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지금 겨울이라서 4시까지만 오픈을 하는데 진짜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교회에 있다고 생각도 못했는데 지도 보고 우연히 찾아왔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진짜 감사한 건 이렇게 다니는 여정이 녹록치는 않거든요. 왜냐면 되게 장거리로 지금 독일을 돌아보고 있는데 장거리를 가는 이 여정이 녹록치는 않아요. 근데 그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적어도 하루에 최소 30분은 내가 핸드폰이나 그런 전자매체 차단하고 기도하자 주의거든요. 늘 그거는 저의 일상이고 모토인데 오늘도 좀 큐티집을 가져와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관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세상이 바라보는 저희는 그리스도인은 영어로 친구가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스튜피드 하다는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고. 근데 그거에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기독교인이라고 무시하고 욕하고 이유 없이 막 갑자기 교회 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이제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고 태연하게 넘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진짜 피상적이고 어차피 천국 가면 이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건데 왜 아둥바둥 못 가지면 안달이고 또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안 가진 사람 그 가치관대로 판단하고 이런 거 진짜 부질없다는 거 많이 느꼈고 또 두 번째로는 저 기도하는 곳이 막 특별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딜 가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뭐 한국 내 집에서 기도를 하던 저 교회에서 기도를 하던 특별한 건 없다. 장소가 주는 특별함은 딱히 없고 그냥 저런 교회 저런 시대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일들이 이미 진행이 되어 있었구나. 그런 거에 경외심이고 그냥 독일 교회랑 한국 교회랑 장소의 차이? 건물이나 그런 양식체 그런 거에 차이가 있다 이 정도지 하나님은 어디나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막 동경심과 막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해요. 어디서든 주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어디서든 자유롭게 기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저에게 보여주신다는 게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결국 제가 오고 싶은 니른베르크 성에 다 온 것 같아요. 여기 니른베르크 성 맞겠죠?